자, 내가 몰랐던 세상을 깨달아가는 것,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은 의미 없다. 테두리를 깨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예요, 이제. 그림책의 주제. 주제이고, 이제 등장인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림책으로 만들 것인가는 등장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할까 하다가 선생님이 처음부터 잡으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시작만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바다를, 선생님 바다 좋아하시나요? 물 좋아하시나요? 바다를 모르는 아이가 있었어요. 요게 주인공 1이에요. 요 아이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담아서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를 모르는 아이는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 한번 지어볼까요? 뭐 어떤 이름이 예쁜이라고 지지. 예쁘면 그런 이름이지. 진짜? 뭐라고 생각 지어볼까? 한번 안 해봤네. 우리가 할까?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야. 시간 많으니까. 제일 좋은 건 나는 이 사슴이나 항소나. 사슴? 사슴이나 항소. 그러면 주인공 이름은 사슴이로 할까요? 그래요. 사슴이는 얘는 이제 바다를 모르는 애잖아. 사슴은 주작 산이 사니까 사슴은 동네보다 산에 혼자서 외롭게 살았다는 거. 사슴이는 산에 혼자 사는 거네요. 응. 혼자 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다. 자,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슴은 이제 정정하시니 정재야. 너는 한 시간 안 되는데 왜? 네, 오늘은 선생님이랑 저랑 저번 주에 그림책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응. 그래서 이걸 뽑아왔어요, 한 장씩.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책이 만들어질 건데, 여기 이제 그림이 들어가야 돼서, 우리가 오늘 그림을 그리는 그림 선생님 나한테 맥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다라는 것만 정해주셔야 해요. 근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글 적으셨는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인공이 누구였죠? 처음에는 우리 그 사슴 아니었어? 맞아. 와, 기억하셔, 그래도. 자, 사슴이는 산에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다. 선생님 그리고 싶은데. 아니, 그 새도 좀 있어야 돼. 그죠? 맞아요. 새도 색깔도 색깔로만 이렇게 칠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둘이 만드는 거니까 또. 잘했어요. 자, 우리 책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선생님, 책 제목 어떤 걸로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거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얘는 사슴을 잡았지만 따지면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또 있다. 한 사람이 아마추어니까. 그런데 또 한 거죠.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우리랑 쭉 해보셨잖아요. 저랑 그림책 그리고, 그림책 그리기 전에는 선생님이랑 이야기 저랑 엄청 많이 나누고, 선생님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진짜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사람 사이 어떤 관계였었나 그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선생님이 그 우리 카메라로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고,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저랑 같이 활동하면서 어떤 걸 되돌아보셨을까요? 나는 이제 이 보면서 여태까지 내 딸도 없고 형제 다 남자 틈바구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남자스러운 게 많았어. 여자다 많았어. 이제 선생님 여자는 저런 맛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 나 전혀 뭐 그거 깨가지고. 아 진짜? 어떤 맛이 있었지? 왜 선생님하고 말솜씨도 이쁘고 항상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옛말에 침 안 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면 막 해야 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맞다. 여자니까 그러면 또 있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선생님이 안 가진 그 모습들을 가져야겠다고 하신 거네. 여태까지 난 그런 면은 없어. 난 말을 해도 남자스럽게 하지 부드럽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 보면 말투가 굉장히 부드럽고. 저는 좀 그랬어요. 뭔가 선생님 만나면서 나이가 들어도 용기를 내고 멋지게 사는 모습. 그러니까 용기 내서 이것저것 해보고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네. 선생님은 해본다고 일단. 일단 못해도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본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나이 끝까지 들어도.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엄청 용기를 얻었죠. 왜냐면 또 애 키우다가 집에 있다 보면 좀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집에서 사회생활 안 하다 보면은. 근데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일단 해보자. 앉아있으면 나만 손해다. 앉아있으면 나 집에서 안 앉아있어요. 맞아. 그냥 시간 안 보내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저는 또 배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저한테 배우셨다고 했지만 저도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은 왜 이걸 이제 센터 선생님이 같이 이게 작업해 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난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지 않을까. 내가 안 해보는 거라지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덤벼든 거예요. 그럼 이제 총 결론 어떤 걸 얻었다? 뭘 얻었을까요? 이거 보면서 내가 살면서 과연 남한테 덕을 베푼 게 있냐 없냐 그거 보고 내가 남한테 피해 준 게 있냐 없냐 이것도 뒤돌아봐야 돼.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더 좀 부드럽게 좀 노는 면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좀 있었어요. 뭔데? 근데 조금 슬픈 이유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 아기를 낳았잖아요. 네. 선생님도 애 키워보셨겠지만 아기들이 그 살려고 하는 그게 되게 세잖아요. 엄청 그렇죠.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이 힘이 아기들 진짜 세구나. 인간이라는 게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자살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키우는 애는 살려고 하고 친구들은 자꾸 죽어가고 그래서 사는 힘이랑 죽는 힘이랑 뭐가 더 셀까라는 고민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프로젝트를 좀 만났어요. 그래서 기억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치매도 있고 경도인지 장애도 있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기억을 잃는다는 게 약간 사라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사실. 제일 슬픈 거지.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일을 못하니까 자꾸 제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인 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다양한 삶을 만나서 사라진다라거나 혹은 죽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고 그리고 더 살아본 사람들이랑 활동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좀 만남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었던 거였어요. 나는 일단 해보겠나 하긴 일단 덤벼들었어. 딴 생각 안 했어. 하면 덤벼들 보면은 뭔가 한 가지 나한테 이득이 오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되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삶에 대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 죽음보다. 그래서 이게 되게 선생님이랑 저랑 했던 과정이 너무 좋고 제가 일단 너무 용기를 많이 받았고 배에 있는 아기는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쭉쭉 자라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만든 그림책을 또 누군가는 읽을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이 그림책을 어떻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읽고 나서? 난 읽고 나서는 나만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까이 다가가라는 거. 내가 다가갈 그 사람 다가오지 내가 다가가지 않은 그 사람 나한테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 돌보면 살아라. See here, kid. You gotta just go for it. Don't think about what comes after or what came before. You just gotta pay. 드디어 아기가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요즘에 그 냉장고 안 리모컨 활동도 하고 오프라인 수업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정신이 많이 없거든요. 정신이 없다기보다는 또 지금 완전 출산이 코앞이라 이제 거의 한 2달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 체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자꾸 뭔가
밀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마음이 좀 조급합니다. 일단 그 정다 선생님의 그림책을 이렇게 같이 그림으로써도 만들어 봤고요. 한번 연습도 해봤고 어떤 그림 넣을지. 그걸 이렇게 다 스캔을 떠가지고 지금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서 샘플을 하나 신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워낙 장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하드커버로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중철본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뭔가 중철 그림책도 많긴 하지만 그 우리 할머니 친구한테 딱 그 하드커버에 땅땅한 그 책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쉽기는 하나 선생님의 그림이 좀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샘플 받아보고 이제 최종 인쇄를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읽기 힘든 사람들. 제가 이런 류의 책을 정말 할머니 친구 덕분에 읽었는데요. 그 돌봄, 의존, 그리고 지켜져야 할 우리의 일상에 대하여 라는 제목, 그 부제를 가진 책인데 제목 되게 어렵죠. 읽기 힘든 사람들. 무슨 뜻이지? 저도 막 그랬었거든요. 말 그대로예요. 존재하는 것, 있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라는 오키나와의 정신과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임상심리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생각보다 정말 재밌어요. 글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돌봄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돌봄 시스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 책까지 읽게 되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의 책들을 읽으면 확 시각이 넓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정말 그랬었어요. 이 책은 일본 사람답지 않게 저의 선입견이겠지만 엄청 재밌고요.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에서 어떤 걸 또 놓치고 있었는가, 정말 그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매 생태계 세미나를 들었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책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일본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를 게 없고 일본이 확실히 노인의 인구가 더 빨리 많았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서 많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 또한 들기도 했었어요. 그 세미나가 총 3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왜 치매 생태계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거든요.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치매 생태계 세미나에서 좋았던 부분이 이거였는데 치매 생태계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셨거든요. 치매라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돌봄, 정책, 연구, 기술,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섹터가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는 상호작용 체계.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되게 먼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아니죠. 왜냐면 우리 부모님을 생각을 해도 치매 또한 사실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니라 저희가 젊었을 때 올 수도 있는 그런 거여서 치매라는 것을 그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피할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를 정말 어떻게 협력해서 잘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돌봄이란 뭘까요?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돌본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돌봐야 하는 사람은 누구고 그럼 그 돌봄이라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생태계 세미나에서 그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를 겪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좀 인터뷰를 담아오셨거든요.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5년 이내에 치매가 될 확률이 70%다. 그날 내가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한 거예요. 우리 집에 택배로 약이 아이스박스에 도착하는 날 내가 진짜 그 약을 끌어안고 울고 싶었어요. 너무 가슴이 벅차고 이 약이 우리를 살려주겠구나. 약도 처방을 받으시는 거죠. 치매 안심센터. 나는 이게 치매라는 말이 너무 내 입에서 이 두 글자가 싫은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3번 와서 2시간씩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뒷카페라고 있대요.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를 겪는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카페들이 있는데 그 카페에서
뭔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 다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를 편하게 대해주고 내가 마음을 놔도 되잖아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 인상 깊었냐면 이 책의 몇 구절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가장 먼저 잊기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저 있을 뿐인 것은 허용되지 않고 무언가 생산성을 발휘해 뛰어난 결과를 계속 보여줘야 하는 사회. 지금 우리가 그렇죠. 가만히 존재하고 있으면 뭔가 나 스스로도 불편하고 마음이 찝찝하고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겠죠. 퇴직하고 뭐 할 거야? 라는 말을 저희 아빠가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퇴직하면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공원에서 바둑 두는 이미지? 그런 게 싫어가지고 나는 무언가를 한다.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산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그러지 못하면 있을 자리를 빼앗기는 사회. 그런 경향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필연적 결과지만 한국이 걸어온 역사는 그런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회에서는 결국 모두가 살아가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때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지금 오로지 자기의 두 다리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실은 그 이면에서 밑받침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있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를 밑받침하는 돌봄을 경시하는 사회란 모든 사람이 흔들거리는 지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서 있어야 하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신과를 다녀야 하는, 정신병원 다녀야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저 존재하는 것조차가 힘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저 사람은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 낭비하고 있잖아 라는 걸로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는 있는지, 왜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요, 이거였는데 있기는 누군가의 옆에 앉아 있음으로써 가능해진다. 휴먼 빙, 사람과 사람의 사이, 그 사이에야말로 돌봄이 있고 잡담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혼자 잘 살아간다. 특히나 요즘 독립, 자립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그 자립 또한, 독립 또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더욱더 혼자서 저 잘해야 된다라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자꾸 누군가의 옆에 서 있는, 같이 협력하는 힘이 아니라 자꾸 자립심만 강조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또 노인들에게도 아프신 분들에게도 강요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있는 시간, 그냥 있는 시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설명했듯이 돌봄시설에서 보내는 10시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자유시간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있는 시간이다. 앉아서 있기, 어쨌든 거기에 있기, 그저 있을 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움직임도 없는 조용한 시간이다. 어쨌든 돌봄시설이란 있기 위한 장소인 것이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할머니 친구를 만났던 노원구 치매안심센터가 떠올랐는데요. 저는 사실 그 치매안심센터를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런 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그분들이 뭘 하시냐라고 했을 때는 뭐 치매 검사도 하시긴 하지만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미술, 요가, 뭐 우쿨렐레, 저랑 같이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한다고 해서 무슨 자격증이 나온다라거나 생산성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유시간인 거죠. 실제로 저희 할머니 친구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거길 간다고 했었어요. 왜요? 라고 하니까 자유시간, 앉아서 뭔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무슨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정말 꼭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육아하면서 더 느꼈던 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애 어린이집 가고 나서 시간이 초반 정말 많이 남거든요. 막 정신없이 1년간 이렇게 보내다가 어린이집 가고 나면 이렇게 집에서 있는 시간도 좋긴 하지만 뭔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나? 혹은 애기 재워놓고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나 혼자 나가서 어디 있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는 없어요. 특히나 여기는 저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거든요. 그냥 이 도시에 와서 사는 거라 왜 여기 있지? 내가? 그런 생각들이 막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아, 인간에게는 정말 그냥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까 우리 사례를 이야기해 드렸던 것, 그 뒷카페라는 것도 다 이런 분들이 오니까 내가 마음 놓고 있을 수 있어 라는 이 부분에서 아, 정말 그냥 있는 공간이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오늘날 있을 곳을 뜻하는 일본어 이바쇼를 오래전에는 이도코로라고 썼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 단어 중 이도는 앉아 있다를 의미하며 그와 더불어 엉덩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다. 즉 있을 곳이란 엉덩이를 둘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다. 있을 곳이란 내 엉덩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다. 엉덩이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대로 제어하기 어렵고 제대로 똥침을 당하면 기절할 수도 있는 약한 부위다. 우리 몸의 약점이다. 그런 약점을 아무런 불안 없이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우리의 있을 곳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있으세요?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요. 그러니까 카페도 왜 가면 편안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또 막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안 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엉덩이 하나 붙일 곳이 있는가? 갑자기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있을 곳이 있는가? 그 카페도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치매 생태계 세미나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에게는 이 있을 곳이라는 시선에서 치매 생태계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면 못 느꼈을 감정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더 느끼지 못할 감정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20대도 아니고 육아를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 철저히 외로워지는 시간들도 겪어봤고 왜 이렇게 뭔가 엄마들을 위한 문화 프로젝트는 없지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가지고 더욱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 세미나에서 생태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던 게 또 재밌었는데요. 생태계는 무엇인가 라는 걸 올려주셨거든요. 원래의 의미는 생태계는 생물과 비생물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루는 자연의 시스템. 확장된 의미로는 사회, 경제, 기술 영역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그래서 뭐 교육 생태계라든지 여러 생태계가 있죠. 그러니까 협력하자는 이야기죠.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간다라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협력심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의 능력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혼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능력을 모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함께 해야 되고 그렇다면 협력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게 충남대 간호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치매는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기억합시다 라는 문장을 딱 띄워주셨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할머니 친구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예요. 처음에는 경도 인지장애다, 그 기억을 잃어간다 라고 했을 때에 걱정도 되게 많았고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책 제목을 할머니 친구가 지었지만 매번 여쭤봐도 기억을 못한다라거나 혹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둘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도 둘째 가졌어요? 뭐 이렇게 첫째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처럼 가끔씩 기억을 잃기도 하시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 아픈 병명이 지어지고 정말 그 이정자라는 사람과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인생에서 시작과 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 과정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는 순간이어서 그러한 아픈 것, 제가 선입견을 가졌던 것, 그리고 걱정했던 부분들은 사실 하나도 없어지고 정말 그 사람과 사람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없어지고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 그 사람만 남았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됐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이 듦과 아픔에 대한 것, 제가 가졌던 선입견을 와장창 깰 수 있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정말 굉장한 보물 같은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 생태계 세미나는 아직 2번 정도 더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책과 같이 인용해서 소개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부지런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끝이 보이네요, 프로젝트. 자꾸 끝난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 인간과 인간대로 자꾸 관계를 맺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이가 없고 출산을 앞두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놀러 갈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또 언제 만날 수 있나 한참 걸리겠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울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속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